우리 친구들 지금 총평 다 보고 왔죠? 예, 총평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대수능 모의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총평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6월 모평 어떻게 출제가 됐고 내가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어쨌건 객관적으로 이 시험이 어떤 정도의 시험이었는지를 확인할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웠던 문제 정말 남들도 어려웠는지 그 난도, 정말 그 킬러 문항이라고 했던 그 문항들 총평에서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어떤 주제에서 수능 특강 몇 강에서 어떤 답지를 통해서 나왔는지까지 다 해놨고요. 여러분들 총평에 있는 그 자료들, 그 알짜배기 자료를 선생님이 자료실에 우리 지금 6월 모평 대수능 이 해설 자료실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딱 출력을 해놓고 사실은 이 문제지 옆에다가 딱 놓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항 해설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준비 됐습니까? 그것만 약속해. 총평 10분도 안 돼. 근데 그 총평 듣고 올 것, 그 다음에 자료실에 있는 거 뭐 적어도 찍어 놓던가 아니면 출력을 해서 내가 이 수특에다가 그리고 이 시험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소화는 하고 간다는 거예요. 총평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다 얘기하고 계속해서 지금 막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5번, 19번, 20번 문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5번이나 20번 문항은 이전에 수능에 혹은 평가원에 기출이 된 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렵게 느끼잖아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제는 무엇이냐? 완벽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오늘 내가 이거를 보고 다시는 안 보고 만약에 수능을 다시 보더라도 나는 이 개념을 맞출 수 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탐은 조금 다릅니다. 국수형과 달리 사실은 사탐은요 계속 여지가 좀 있어요. 전 정말 놀랍게 많이 오르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6월 모평 때 정말 막 폭망하고 막 울고 막 이랬는데 9월에 달라지고요. 실제로 11월 본수에서 달라지는 친구들 봤어요. 사탐 여름방학 이후에 확실하게 올리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아요. 다만 그 괜찮다는 거의 전제는 무엇이다? 지금 이 문항 해설들 제대로 꼼꼼하게 이 문제만 맞고 그냥 제껴버리지 마. 확실하게 이 문제에 나오는 그 개념들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 강의 들어오기 직전에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동아시아사를 본 우리 지 랜선 제자들이 계속해서 DM을 보내는 거야. 되게도 힘이 되더라고. 이 늦은 밤에 그 친구들의 피드백이 나에게 진짜 큰 힘이 됐어요. 내가 혹시 잘 못 봤어요? 내가 혹시 잘 봤어요? 잘 본 친구들은 자신감 가지고 내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체크하면 되고요. 잘 못 본 친구들은요. 괜찮아요. 지금 이거 확실하게 해서 수능날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사탐은 돼요. 옆에서 강의하는 다른 사회탐구 선생님도 내가 그 말 똑같이 하는 거 봤어요. 사회탐구 가능해요. 진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 문항 한 문항씩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선생님이 자료실에서 이걸 다운로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 특강 몇 강이고 이게 수능 연계 됐는지 안 됐는지 주제는 뭐였는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어요. 그걸 같이 펼쳐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이에요. 선생님이 맨날 1강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물 사진과 지도, 그리고 어느 시기인지까지 이 세 개를 기억 속에 저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봅시다. 신석기라고 아예 대놓고 딱 줬습니다. 홍산문화까지 줬어요. 홍산문화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예요. 어느 지역에? 랴오허강 지역에 랴오강 유역의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가 바로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요, 여신 얼굴상. 하지 말고 여신 얼굴상. 그리고 옥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또 그 옥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일찌감치 발달해서 이 옥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서는 용 모양 옥기라고 하는 걸 봤겠습니다만 사실 이거 좀 다른 형태지만 지금 뭐예요? 이미 줬어요. 이게 옥기라는 것과 여신으로 추정되는, 애들이 맨날 도깨비라고 하는데 아니 여신 얼굴로 추정하는 얼굴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말고 뭐가 또 있을까? 우리 수능날까지를 생각하면 하나는 더 해야 되지. 그렇지. 홍산 토기까지 있어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수능 특강 펼쳐서 홍산도기 사진을 보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길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 사진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래. 그럼 결국에는 뭔 거야? 랴오강이 어딨니? 라는 거를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지도에서 찾아보자. 이거 모르면 이거는 곤란하지 얘들아. 이거는 곤란하지. 이게 동아시아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베트남 북부 지역이죠. 그쵸? 베트남. 여기는 강이 하나 흘러요. 무슨 강입니까? 창장강, 양쯔강이라고 하죠. 양쯔강에서도 지금 하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우리가 허무도 문화라고 해서 돼지 그림 토기로 대표되는 지역이었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황허강이에요. 물론 지금 기호에는 없지만 대표적인 강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가 무슨 강이다 얘들아?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랴오강, 바로 홍산 문화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랴오강이 있고요. 여기 서쪽 그리고 동쪽이 있죠. 이 동쪽에 있는 요 반도를 우리가 랴오뚱 반도, 요동 반도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요서 지역 얘기하고 있어요. 랴오강역의 홍산 문화고요. 만주 한반도 바로 한반도 표기되고 있고요. 일본의 여러 섬들, 일본 열도 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는 우리가 조몬 문화, 조몬 토기 뭐 이렇게 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랴오강 유역 바로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에서는 3번 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 우리 아무도 안 틀려요. 우리 선사시대 완전 전문가예요. 다만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까지 한 스푼만 더 홍산 문화 더 어떤 유물이 있지? 홍산 토기까지 챙기는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가 수능특강 1강 문제였다면 2번 문제는 수능특강 2강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바로 어저께 수능 완성 강의 촬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서 얘들아 제발 진나라, 한나라, 고조선, 흉노, 남비엣 이 5개는 정리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흉노할 때는 반드시 키워드가 뭐가 나온다? 선우, 좌연왕, 우연왕, 연지 이런 게 나온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가 돼요? 이 문제에서? 밑줄 친 이 국가에 대한 힌트를 한번 보세요. 사진 속 유물은 이 국가의 수장의 묘에서 출토된 금관 장식이래. 이런 금관 장식을 뭐 이렇게 해놓은 거를 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 근데 이게 나오잖아. 사슴 모양 장식은 초원 유목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대. 그러니까 이들의 근거지는 요랬던 거야. 초원인 거고 유목 문화의 전통을 보여준대. 근데 설명이 더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 뭐라고? 최고 통치자인 선우 나왔어요. 이들은 통치자를 선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아래 좌연왕과 우연왕을 거느렸고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얘들아. 선우 아래 좌연왕, 우연왕 그리고 선우의 아내는 뭐라고 불렀대요? 연지라고 불렀대요. 묵특선우 기억해요? 한고조 유방이 쩔쩔맸잖아.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이 초원 지역에서 성장해가지고요. 맞습니다. 흉노예요. 흉노. 2강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국가고요. 그 중에서도 인물로 얘기하자 그러면 묵특선우까지 여러분들이 좀 챙겨줘야 되는데 왜 묵특선우를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정답지인 바로 5번 가보세요. 이 묵특선우 때 누구랑 싸웠어? 한나라 고조 유방이랑 싸웠잖아. 한고조 유방은 영웅 아니냐? 영웅이야. 항으로 이기고 하나의 나라를 만든 사람이야. 근데 둘이 싸워서 어떻게 됐어? 이겼어. 치욕스럽게 졌단 말이야. 이걸 평성의 수치라고도 불러. 한나라 입장에서는. 여기는 승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엄청 갖다 바쳐. 음식도 갖다 바치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 황실의 여성을 이 선우의 아내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화친을 유지했다고. 왜? 흉노가 세니까. 한으로부터 공물을 받기도 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 5번이고요. 그러면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한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까지 한번 얘기해보자. 한나라 무제 기원전 108년이 되겠고요. 안남도읍을 설치하였다. 베트남 지역에 이거를 설치한 거야. 누가? 당나라가. 언제? 7세기. 정확하게는 679년까지. 이제 우리 육모평이야. 연도도 필요한 것들은 좀 기억합시다.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였다. 이거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승려 파스파에게 지금 문자. 원.
몽골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맹한모국제를 실시하였다. 맹한모국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치? 얘들아 금, 여진, 이원적인 통치 체제와 관련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5번으로 가고요. 이것 역시 지금 수노특강 2강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1강, 2번 2강이고요. 그럼 3번 문제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사실 이 자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좁은 답은 정답지는 진짜 전형적으로 정말 전형적으로 3강이 뭐냐면 인구 이동이거든. 이 인구 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국가가 북위인데 이 북위 하면은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하였다. 균전제를 실시하였다.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선비족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고 한족의 성씨로 바꿨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나오잖아. 계속 수능에 나왔고 계속 모평에 나왔고 계속 수특에 나오고 계속 수완에 나와. 다만 요것만 조금 바꾼 거야. 이것만 더 들어간 거지 이거는 정말 많이 했잖아. 평성에서 로양으로 뭐 한 거예요? 나중에 수도까지 옮기게 되죠. 근데 원래 이들의 근거지는 여기였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법리에 뭐라고 돼 있어? 선비족 탁발부의 이동 경로라고 돼 있단 말이야. 선비족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지도의 가센동은 이 나라를 세운 선비족의 발상지래요. 이 선비족의 이 가라는 나라가 화북을 통일했대요. 됐어요? 이들이 화북으로 점점 남하했대요. 그럼 세 가지 나왔어요. 선비족이 세운 나라고요. 5호 16국 시대의 그 혼란을 뭐 한 거예요? 통일하고 화북은 통일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가는 북위라는 나라입니다. 이 북이라는 나라가 화북을 통일한 게 439년이에요. 5세기에 이거를 해내고야 만단 말이야. 그리고 그 5세기 후반에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적극적인 뭐를 해요, 여러분? 한화 정책을 하죠.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한족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탁발이라고 하는 성도 바꿔버려요. 뭘로요? 원씨로요. 그 다음에 한족의 성씨, 그 다음에 선비어가 아니라 한어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 금지. 30세 이하가 조정해서 선비였으면 어떻게 한다? 뭐 파직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다 얘들아? 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답 1번으로 쉽게 갑니다. 조금 안 쓰던 지도일 뿐인 거야. 게다가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나오던 거고. 그럼 한번 볼까요? 다루 가치를 파견하였대. 지금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이런 거를 파견했던 거 몽골 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야마타이, 일본 열도에 있었던 3세기 히미코 여왕이 다스렸던 야마타이국과 교류했다. 친위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중국의 삼국 중에 바로 위나라에 해당하겠습니다. 북명관, 남명관제를 실시하였다. 역시 유목민족의 이원적 통치 지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는 거란.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어우락국을 멸망시켰다. 발랑국, 어우락국, 남비엣이죠. 그러면 어우락국을 멸망시킨 건 남비엣을 세운 찌우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북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가사상. 이 가사상 문제가 어렵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게 뭔지만 제대로 개념 정리가 되면 돼요. 임진정유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간 이 강항이 때로 일본 승려와 접촉했대요. 일본 승려와 접촉했다 그래서 이게 불교다 그러면 안 돼요. 좀 더 읽으셔야 됩니다. 그가 만난 승려, 이 지금 순이라고 돼 있는데 두뇌가 총명하고 옛글을 익히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어느 책이나 모르는 것이 없대요. 그는 슌에게 주희가 제일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주희가 집대성한 이 학문 가를 가르쳐 주었대요. 이 사상은 그 이후에 하야시 라잔에게 전해졌대요. 하야시 라잔이 누굽니까? 에도 막부의 의례를 정비했어요. 뭐에 기반해서요? 성리학에 기반해서요. 그리고 강항이 교유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승려였고 해박했고 그래서 강항이 머릿속에 있었던 자신의 성리학 경전 그걸 쫙 썰을 풀어주고 죄다 그냥 암기 갖고 다 적어줘 버렸잖아. 그 사람 누구예요? 강항과 교류한 사람 후지와라 세이카. 일본 성리학 얘기하고 있는 거야. 후지와라 세이카 얘기도 하고 하야시 라잔 얘기도 하고 주의까지 줘가면서 가가 뭐다라는 것만 알면 되게끔 해놓는 거냐? 성리학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게 해놓은 거야. 이 4번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7강 문제, 7강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고요. 그럼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경물치지와 거경공리의 수양법을 중시하겠다. 성리학은 결국엔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데요. 경물치지가 뭐예요? 경물, 사물을 탐구해서 끝끝내 알매 도달한다라는 거잖아. 그것을 계속해서 탐구해서 바르게 그 진리와 그 본성의 그 정체성에 우리가 지금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달해 갈 때까지 수양하는 거예요. 거경국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래서 리를 찾는. 예, 그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럼 정답은 여기로 가는 거고요. 예수회 선교사의 신앙교리이다. 예수회가 뭔데 얘들아. 그치? 가톨릭. 신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사상? 신국의식인데 이거 언제 생겼어? 예, 여몽연합군에 막 그 침공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공격을 가마쿠라 막부에서 막아냈어요. 물론 태풍 때문에 큰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신이 도와주는 나라다. 신국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죠. 4번입니다. 자비와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탈을 추구하였다. 예, 이게 불교 얘기가 될 것이고요. 고증을 중시하겠다. 예, 이거 고증학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리학에 대한 바로 정답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3번 예, 성리학 7강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요. 주희 그리고 주의가 집대성한 책들 사서집주라던가 근사록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일본 성리학과 함께 여러분들 한국의 성리학도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수능 완성에서 다 정리가 되니까 꼭 성리학은 한 문제 출제되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5번입니다.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아니야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몇 년 전 모평에서 엄청났던 문제예요. 몇 년 전 모평에 이게 9월 모평에 나왔었는데 이때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더 선지가 높았어요. 그때는 보기, 기억, 니은 이렇게 합답형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 만약에 한 문제 틀렸다라고 아까 연락 준 친구가 있는데 잘한 거예요. 이 주인장, 휴인장 무역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요렇게 저렇게 바꾸는데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건 바로 연대기 속에서 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 주인장 무역, 이 휴인장 무역, 주인장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금지가 된 게 막아낸 게 언제냐면 이걸 막아버린 게 1635년이에요. 그 연도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고요. 이 막부는 자국의 다이묘 무사 상인에게 해외 도항을 허가하는 문서를 발급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면 허가받은 이 문서를 갖고 나가야 돼. 이게 휴인장, 이게 주인장이야. 근데 그 수를 보니까 게이초 9년부터 간해이 12년까지 350통 정도가 확인된대요. 이 문서를 발급받은 무역선은 교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한 다이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지금 약간 어려워. 내가 게이초 간해이를 어떻게 알아? 이게 사실은 연도인데요. 이 연도를 모른다고 문제를 못 풀지 않아요. 이 게이초라고 하는 거는 뭐 1500년대 그 말부터 해서 1600년대까지 가는 그 연호고요. 간해이라고 하는 건 16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가는 그 일본의 연호인데 결국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1603년에 에도막부가 개창하잖아. 에도막부가 시작하거든. 근데 이 에도막부가 시작하고 나서 요 초창기 시기에 요런 연호를 쓰는 바로 요 시기에 이게 지금 간해이 12년이 몇 년이냐면
이게 지금 1635년 막 이때까지야. 그러니까 슈인장 무역 거의 끝까지 요 정도로 많은 것들이 지금 발급이 됐었어. 이게 있어야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뭔 거야? 지금 에도 막부 시기에 바로 이 주인장, 슈인장, 이 무역이 있었고, 이 자료에 따르면, 그쵸? 이 자료에 근거하면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 그리고 이게 1635년에 이 무역이 금지가 될 때까지 이런 정도의 발급 통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시기에 에도 막부는 어쨌건 1603년 이후야, 그치? 그리고 적어도 1635년에 금지될 때까지 요 사이 시기에 어쨌건 들어가 주는 거야. 우리가 게이초 9년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풀 수 있는 거야. 막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봐. 명이 일본과 가만 무역을 했어. 가만 무역을 했어. 가마부, 가마. 오케이. 가서 이거 보여줘야 들어가잖아. 명과 이렇게 했던 일본의 그 막부는 뭐야? 무로마치 막부잖아. 조선이 일본에게 삼포를 개항했대. 삼포에서 난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삼포를 개항했대. 이거 조선 세종 때야. 15세기 상황인 거지. 류큐가 사스마번에 침공을 받았대. 얘들아 이거 딱 형광펜으로 체크 좀 할래? 이게 몇 년 전에 바로 그 모평에 나왔던 그 부분인데 애들 다 틀렸어. 류큐 왕국은 15세기에 그렇잖아. 1429년에 사실은 통일왕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연도 얘기가 거의 안 나오다가 언제 나오냐면 1609년에 사스마번이 류큐를 침공해요. 그래서 이 연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은분리법이 일본에 처음 도입되었다라는 거예요. 연은분리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연산군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뭐가 된 거야? 이게 발명한 거야. 네, 순수한 은을 딱 재련하는 그 대단한 기술, 미친 기술을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게 일본으로 도입돼요. 16세기 전반의 일이 되겠습니다. 정화의 대선단이 이끄는 대선단이 아프리카 동부까지 항해하였다. 이게 지금 영락제 때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7차례 뭐 정화의 대항해 원정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영락제가 언젠데 15세기에 명나라의 황제잖아. 명의 황제잖아. 그럼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이 에도막부 시기 개창 이후에 바로 해당하는 거. 슈인장 무역이 있었던 1635년까지 그 이전의 시기에 지금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이 3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9월 모평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능 완성해서 기출문제 킬러 문항 분석해드릴 때 이 문제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건데 그때 또 틀리고 있으면 수능 때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몇 강으로 가시느냐? 10강으로 가야 됩니다. 10강에 교육관계의 변화, 뭐 은유통 있잖아. 그거를 통해서 이거 보고 가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6번으로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작년 수능에도요. 이러한 구조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친구들 꽤 많이 학습이 됐을 것이고요. 당해 율령 체제를 받아들인 동아시아의 각국의 뭐 영향 이런 건 시험에 너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지가 만만치 않지만 몇 년 전에 일본의 바로 이관 팔성제와 관련해서 굉장히도 어렵게, 되게도 어렵게 많은 친구들이 틀리게 이미 시험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2018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얘기 한번 볼까요? 당해 율령 체계를 수용한 가나의 수도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래요. 두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가의 상경성이에요. 상경성 딱 좋고요. 당나라 장안성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주작대로 시원하게 촥 나있죠. 가는 바로 어딥니까? 발해예요.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했지만 독자적으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명칭에도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었지. 됐어? 그럼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예요? 역시 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고요. 궁성, 주작대로 우경, 좌경까지 나왔네요. 헤이, 조교까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일본이에요. 일본의 지금 나라 시대의 바로 그 수도 헤이조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 한번 볼까요? 발해는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을 두었어요? 아니죠. 발해가 아니라 신기관을 뒀던 건 어디예요? 바로 일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지방에 행성, 행중서성을 설치하였어요.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행성, 행중서성 이게 뭐지? 지방에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원, 몽골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니고요. 3번 나는 삼성 육부제를 운영하였어요. 일본이 삼성 육부제를 운영합니까? 당의 삼성 육부를 받아는 들이는데 자신의 스타일로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이관팔성으로 갔죠? 그래서 3번 역시 아닙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이 이관팔성제는 감찰기구로 탄정대를 설치하였어요. 탄정대가 웬 말이냐 맘마미야 막 이럴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사실은 이 탄정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다 외워요. 탄정대 관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해에서는 그 역할을 중정대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4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5번까지 보고 좀 더 얘기할게요. 가와 나는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어요. 주자감이라고 하는 건 학교인데 이 주자감을 두었던 나라는 발해예요. 이게 발해를 딱 한정 지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5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뒤에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특강 42페이지에 보면 딱 나와 있는 도표예요. 하나는 날개단에 있고요. 하나는 본문 안에 있는데 이게 발해 거야. 발해 봐봐. 삼성이지. 그리고 좌사정, 우사정 뒀어요. 좌연항, 우연항 아니야. 좌사정, 우사정 뒀고요. 그 아래 육부가 있어요. 그러면 당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고요. 유교적인 명칭으로 우리 독자적인 부분 보이고요. 여기 학교 주자감 보이죠? 유학교육기관이고요. 문적원, 도서나 이런 것들, 서적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중정대 뭐 한다고? 관리, 감찰한다고요. 그런데 1번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관이 보이죠? 태정관, 신기관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행정, 태정관이고요. 이관이고요. 여기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성이 8개가 돼 있고요. 좌사정, 우사정이 아니라 좌병관, 우병관이 있고요. 여기에 오늘의 정답인 뭐가 있습니까? 탄정대 관리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아셔야 여러분들 문제가 난이도 있게 나왔을 때 틀리지 않습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무기를 활용한 전투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사료가 좀 길죠? 근데 괜찮아 얘들아. 여기에 이미 답정너야. 저거 정해줬어. 그리고 가무기래. 동아시아사에서 사실은 무기를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는 거 진짜 드물다는 거 알죠? 그러면 유럽인가 일본의 만남 왠지 지금 이미 답이 와 뭐야 얘들아. 그렇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그걸 건넸잖아.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 한번 읽어볼게. 덴분 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530년대부터 1550년대까지 쓰는 그냥 연호예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뭔 수를 알아? 일본사 전공자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봐. 배에 탄 사람이 100여 명쯤 있고 말은 안 통하겠지. 유럽 상인 한 2명 있었는데 같은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뭐 길이는 이렇고 재질은 무거웠고 어쩌고저쩌고 했어. 불을 붙이는 통로가 있고요. 화약 얘기가 나오고요. 납을 넣었고요. 어쩌고 했어요. 위 사료에 언급된 유럽 상인의 물건을 일본에서 개량한 총포인 요거는 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서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이걸 받아들여서 이들이 어쨌건 개량을 했어. 그래서 사용을 했어. 그게 바로 뭐야? 조총이야. 근데 이게 조총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 수능 특강에 보면 명확하게 연도가 나와 있고요. 이 연도는 이미 2018학년도 대수능에서 그 연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연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이건 1543년에 연도 일부러 적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누구에게 일본에 전례를 했는데 그 당시 일본의 상황은 센코쿠 시대란 말이야. 죽자고 싸울 때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을 가진 집단이 이전에 그 기마 부대끼리 싸우던 거기서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린 거지. 그게 바로 뭐야? 오다 노부나가가 이겨버렸잖아. 무슨 전투에서? 나가시노 전투에서 가스요리 군대의 그 대단한 기마 부대를 이겨버렸잖아. 이게 2018학년도 모두에게 멘붕을 끼쳤던 7번 연표 문제에 나왔던 1575년 나가시노 전투야. 이거 연도 몰라도 지금 풀 수 있잖아. 여기서의 핵심 뭐야? 오다 노부나가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조총 때문이다. 이건 거고.
그럼 보겠습니다. 여몽연합군이 일본군을 이제 싸우고 있어요. 1274년, 1281년 여몽이잖아. 몽골 얘기잖아. 13세기에 일본 가마쿠라 막부 일대예요. 그러면 아직 전래되기 전이니까 조총 갖고 싸울 수는 없겠지. 그치? 오니네 난 때 일본 무사들 사이의 전투입니다. 오니네 난이 언제예요? 무로마치 막부 바로 요 시기잖아요. 예, 요 시기에 아이고 조총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조명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의 평양성 전투입니다. 조선과 명나라가 왜 연합군을 만들고 있어요? 임진전쟁이라는 거야. 임진전쟁 얘들아. 임진전쟁이 터졌어. 임진전쟁이 언제 터졌어? 1592년에 터졌어. 언제까지 갔어? 98년까지 갔어. 그런데 이 전쟁 터지고 우리가 막 밀렸어. 왜? 조총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명나라한테 SOS를 쳤어. 명군이 왔어.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에서 전투를 해서 우리가 평양성을 탈환했잖아. 그게 바로 얘들아, 임진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평양성 전투야. 1593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럼 얘들아, 디귿과 리을, 이게 조총을 갖고 싸울 수 있었겠지. 그럼 정답 뭐 몇 번으로 간다? 5번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만만치 않았을 수 있지만 1543년 포르투갈 상인 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요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셔도 되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예, 수능 특강 8강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챙겨 두셔야 됩니다. 8번 문제. 그래도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오네요. 예, 가에 들어갈 답안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서술형 문제고요. 맞았어요. 맞아야 우리가 정답을 찾는 거죠. 어떤 왕조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왕조는 교초를 사용했대요. 집회인데. 그리고 이 왕조에 이때 발행됐대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어쩌고저쩌고. 사실은 다 필요 없고 이 왕조를 특정할 수 있는 건 지폐로 교초를 사용했다는 것과 이 왕조에는 세조,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거 두 개 가지고 이미 사실은 답은 나와. 뭐야? 몽골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 몽골, 원나라 요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이에요. 일본에서 신패가 발행되었다. 에도 막부. 정확하게는 청계령 해제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무진장 들어온단 말이야. 그거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에도 막부 시기니까 이건 아니고요. 예, 목화가 한국에 전래되었다. 이 목화가 바로 원으로부터 예, 고려로 들어오죠. 정확하게 이제 몽골에서 고려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문익점이 예, 중국의 서장관으로 갔다가 예, 우리 뭐 야사에서는 뭐 붓뚜껑에 뭐 넣어 갖고 왔다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건 실록에는 그 붓뚜껑 얘기는 없고요. 씨앗 몇 개를 가지고 왔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것을 장인 장천에게 이렇게 심어달라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 목화, 면화 예, 도입됐다. 그 얘기는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지정은제가 중국에서 시행되었다. 은으로 지금 세금 납부하고 있죠. 예, 청나라 얘기가 되겠고요. 중국에서 공행이 광저우에 설치되었다. 역시 공행 나오면 지금 외국 상인과 무역할 수 있는 지금 바로 그 공행이 설치된 광저우, 예, 청나라에 해당하겠습니다. 경강상인 등의 사상이 한국에서 성장하였다. 경강상인이라던가 의주만상, 동래의 내상, 예, 전국 단위로 활약했던 개성의 송상, 이런 사상이 한국에서 성장한 것은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원대, 바로 몽골, 이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몇 번이다? 2번으로 간다. 그래서 8번의 정답 2번이고요. 예,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예, 수능 특강 7강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전형적으로 쉽게 아무도 틀리지 않고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대표적인 예, 그런 문항이에요. 과거제 나오면 늘 나오는 답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6강의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수능날 이걸 틀리고 있으면 진짜 나만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6강 과거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예, 이거는 정말 정답률을 꽤 높이 설정을 해서 출제하는 문제야. 진짜 그래. 한번 봅시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이 시는 관리 선발 제도인 대놓고 줬어. 관리를 이제 시험으로 선발하는 거야. 가의 전시 광경을 묘사했어요.
이 관리선발제도인 과거제는 수나라 때 처음 실시되었고요. 전시, 황제가 최종 시험인 전시를 주관해서 하는 것은 바로 송대에 시작이 돼서 황제권 강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과거제에 대한 썰을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시 하나가 나와요. 황제께서 친히 전시를 주관하심을 바라보다.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수대는 아니겠지. 송대가 되겠지. 해가 기울었는데도 황제께서 금난전에 납시여가지고 직접 최종 시험 전시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 이제 직접 뽑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황제권 강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거는 뭐예요? 이 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이게 과거제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과거제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돼요.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됐죠.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정답 맞고요. 중국 한에서 봉건제와 군현제가 절충되어 운영되었다. 이건 뭐예요? 군국제라고 부릅니다. 예, 봉건제와 군현제가 절충돼 있고요. 이거 아셔야죠. 한나라의 어느 황제 때, 고조 때 시행됐던 통치 제도고요. 아닙니다. 예, 디귿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리왕조 때 도입되었다. 맞죠? 11세기 리왕조 때 과거제가 도입되었지만 아주 활발하게나 아주 많은 숫자를 뽑거나 그렇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리얼입니다.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를 왕래하게 하였다. 이게 뭐였지? 에도막부에서 했던 상킨코타이제. 그치. 상킨코타이제랑 관리선발제도인 과거제랑 뭔 상관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기억과 디귿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기억 디귿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9번의 정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5강의 유목민족 그 바로 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배우는 국가에 대한 힌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다만 5강에 나오는 거란,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금. 그러니까 요 서하, 금, 몽골까지 여기 완전히 제대로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여기서 가나를 못 찾지 않았는데 선지에서 이전에 맨날 쓰던 북면간, 남면간, 맹한모국을 안 쓰고 고유 문자를 썼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강 문제고요. 가나 국가 한번 보겠습니다. 송나라는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던 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나와 협력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가를 멸망시킨 후에도 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항하자 나가 송나라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운 16주를 차지했다라는 게 가라고 하는 나라의 수식어가 됩니다. 936년 연운 16주를 차지해서 송을 위협했던 바로 그 나라 가는 거란 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뭐 세패도 바치고 그러다가 이 나라를 이용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켰단 말이야. 이 나라가 누구냐? 바로 그 나라예요. 예, 금여진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요가 멸망한 이후에도 송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금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 열받았지.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 여기를 함락시켜버리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가기까지 했어. 그럼 나라 망한 거잖아. 그래서 송의 일부 세력이 강 남지방으로 옮겨서 어디 항저우 임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남송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거 뭐라고 해요? 정강의 변이라고 해요. 이 정강의 변의 연도도 좀 기억해 두세요. 이 시기인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결국엔 북송 멸망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남송이 이제 건국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가 얘라는 거, 나가 얘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가,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연행사는요, 조선에서 청으로 보내는 사절단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몽골 8기를 조직하였다. 8기가 나와요. 8기가 나오면 결국엔 이건 뭐예요? 예, 청. 후금청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고요.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이거 암기하세요. 호라즘 이슬람 왕국인데요. 누가 정복하느냐? 몽골의 징기스칸이 정복합니다. 역시 아닙니다. 이
4번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명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5번 예, 거란이든 여진이든 다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에 보면요. 거란, 여진, 서하 그러니까 요, 금, 서하 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자신들의 그러한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 몇 번으로 간다? 예, 5번으로 갑니다. 11번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아시아사 연표 만들기. 이 문제 조금 까다롭게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연도를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당대와 관련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충분히 조금 풀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 무조건 긴장하지 말고 문항이 몇 세기지? 괜찮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주제를 정해서 동아시아 연표를 작성해보자. 전쟁과 외교로 보는 7, 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라는 거 이미 줬어. 7에서 8세기라는 거 줘버렸어. 그러면 7에서 8세기 사실 동아시아의 아주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뭐야? 당나라지, 당. 당 얘기가 좀 나오면 들어가는 거지. 당이 언젠데? 618년부터 907년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7에서 10세기 초반인데 우리가 보통 7에서 9세기까지가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이 뭐 패권과 뭐 이런 것들 뭐 패러다임을 주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동아시아 문화권 얘기도 하고. 그런데 모른다 치더라도 한번 보자는 거야. 수나라가 살수에서 고구려군에게 패한 게 바로 살수대첩이야. 을지문덕. 이게 7세기 612년의 일이야. 그러다 어떻게 외워야? 못 외우더라도 7세기의 수나라가 어떻게 돼? 이 살수대첩에서도 크게 지고 대운하 건설을 통해서 굉장한 그 재정 부담도 컸지. 그래서 618년에 이 수가 멸망하고 618년에 당나라가 어떻게 돼요? 예, 건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해가 나옵니다.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요. 먼저 잠깐 뺄게요. 698년에 예, 대조영이 동모산기슭에서 나라를 만들어서 926년 거란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역시 7에서 10세기까지 갔던 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요. 이걸 모르더라도 고구려를 계승한 게 발해다는 알잖아. 그럼 고구려 멸망한 게 7세기 668년이니까 그 이후구나 라는 느낌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과 친선 관계를 수립하니까 지금 여기는 결국에는 다 지금 뭔 얘기인 거야? 당대네, 당대. 수나라 멸망하고 당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야. 지금은 수지만 수당인 거잖아. 그러면 보자.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하였대. 견당사가 뭔데? 당나라로 파견한 사신단이야. 그러니까 당나라로 보내서 뭐 하는 거야? 사절단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텐데 당의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보낸 거야. 굉장히 열심히 보내. 굉장히 열심히 보내. 몇백 년 동안 보내. 이게 중단된 게 언제냐면 9세기야, 9세기. 그때쯤 돼서 계속 뭐 7세기, 8세기, 9세기 계속 보내다가 너무 당나라 스타일이 유행하고 당풍이 너무 유행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우리 문화,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사실 견당사 파견이 중지가 됩니다. 그게 지금 이게 지금 몇 번이니? 11번. 지금 9세기 후반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당나라로 파견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지, 얘들아. 됐어? 그 다음에 신라는 당과 동맹을 체결하였대. 나당동맹, 나당연합이라고 하잖아. 이 나당동맹이 뭔데? 김춘추가 가서 당나라 태종이랑 지금 손잡고 뭐 하겠다는 거야?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겠다. 지금 그 계획인 거잖아. 역시 7세기 상황. 당이 있을 때니까 가능한 거야. 당이잖아. 정확하게 그럼 이건 문왕은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8세기예요. 문왕은 8세기지만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 당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디귿, 리을 한번 볼까요? 북제는 돌고래 조공사절단을 파견했대요. 북제가 뭔데, 얘들아? 이 북제가 뭔데? 북조의 그 마지막 두 나라 북제, 북주 기억해? 얘네가 서로 돌궐이랑 막 결혼하려고 막 경쟁하고 돌궐한테 조공사절 파견하고 했지. 이 남북조를 통일한 게 수잖아. 이 수가 남북조를 통일한 게 언제야? 이 남북조를 통일한 연도는 내가 맨날 외우라고 하는 연도인데 589년이야. 그러니까 북제가 있었다는 건 이미 수나라가 지금 통일하기 전 상황인 거잖아. 있다는 거. 지금 6세기 수나라가 남북조 통일하기 전 얘기니까 얘는 제껴야지. 아니지.
쩌낭조는 뭐예요? 베트남의 쩌낭조인데 몽골군 나왔잖아. 몽골이 나오면 13세기잖아. 이 침입을 격퇴했잖아. 쩌능다오 기억해? 그러니까 아니잖아 얘들아. 당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간다? 기역과 니은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안 틀려요, 친구들. 이건 거의 주는 문제예요.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강에 나오느냐? 9강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9강이 뭐냐면 16에서 19세기 사회변동과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의 그 서민 문화 얘기가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진짜 여기는 다 맞추고 가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추진 이 막부식이 또 이 막부가 나왔는데 문화만 지금 따로 뗐어요. 보겠습니다. 간발 아래 그린 우키요에라고 돼 있어요. 이 막부 때 만들어진 우키요에래요. 이거는 목판화인데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판화니까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단한 작가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그리면 비싸겠지만 이거는 한 목판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찍으면 되니까 서민들도 조금은 저렴하게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거야. 이 에도막부 시기에 우키요에 굉장히 성행합니다. 유행해요. 이런 걸 우리 존인 문화라고 해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자유롭게 대중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무슨 문화, 지금 어느 시기인 거야? 에도막부인 거야. 그러면 이 시기 동아시아 문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도막부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17세기 이후부터 해서 지금 19세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 시기가 조선에서는 뭐예요? 후기잖아요. 맞아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 우리도 경제력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뭐예요? 예, 장시에서 판소리, 판소리 나오네. 그리고 서당이 막 보급이 되면서 한글, 한글 소설, 춘향전 이런 거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중국은 이 시기가 어느 시기야? 청대야, 청대. 청대의 조설근이 지은 홍루몽 이런 것들 가능되는 거 가능하겠지. 1, 2, 3번 다 되는 것이고. 일본은 이 에도막부 시기에 가부키라고 하는 이런 종합예술 유행하죠. 조니문화의 대표적인 거 가부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다 가능해요. 그런데 4번 오답 가보겠습니다. 이거 맨날 나오는 오답이에요. 베트남 대월사기가 처음 편찬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대월사기 별표 치시고요.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월사기는 1272년, 연도도 외우세요. 이거 연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레반흐우라고 하는 사람이 베트남의 역사를 정리했는데 이 레바누는 베트남의 뿌리와 그 자긍심의 기원을 찌에우다가 세운 남비앱부터로 사실은 봐요. 근데 이게 1272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23세기에 이 베트남의 쩌낭조는 누구의 침략을 굉장히 열심히 격퇴하냐면 몽골의 침략을 열심히 격퇴하죠. 쩌능다오를 중심으로 해서 막 전투하면서 격장사 막 이런 거 막 외쳐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편찬되었다라고 합니다. 13세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답 뭘로 간다? 4번이고요. 늘 나오는 오답이다라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합니다. 1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특집 다큐멘터리인데 불교 문제는 늘 승려 문제가 나오고 사실은 시기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불교 문제에서는 약간 변주를 주어서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4강에 4강 맞죠? 예, 불교가 이 4강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시기로 막 이걸 한 게 아니라 인도가 포인트예요. 인도가 바로 그 불교를 창시하고 그 불교의 그 기원이 되는 바로 그 지역이잖아. 거기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은 승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왜? 거기가 근원지고 시발점이니까. 거기에 진짜 목숨 걸고 가가지고 인도와 주변국 그리고 그곳에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던, 부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승려들만 지금 테마로 딱 묶어버린 거야. 그럼 한번 보자. 법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동진의 승려야. 5세기에 불국기를 남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진 5세기 법현 이렇게 암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인도 구범 여행자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7세기 때 중국의 당나라의 승려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인도 간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이 아는 사람 7세기 당나라의 위대한 승려죠. 예, 현장 스님 있고요. 그치, 현장 있고. 또 누가 있어요? 8세기 통일신라의 해초가 있는데 누가 여기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예, 1번 보겠습니다. 감진 일본의 계율을 전파하다. 8세기 예, 당나라 승려 감진은요, 인도 간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계율을 전파했죠. 아니고요. 해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답니다. 이 사람은 사실 6세기에서 7세기까지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바로 요거는 이제 6세기 말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간 거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인도 아닙니다. 3번 원효, 그의 저술이 일본에 전해지다예요. 7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승려 원효입니다. 이 원효 당나라 유학 안 갔어요.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불교 대중화에 힘썼어요. 대단한 승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저술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까지 전해졌어요. 인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4번 앤닌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완성했다. 이 사람 9세기에 활동했던 일본 승려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당나라 가서요. 한 10여 년 동안 불법을 연구하고 장보고를 비롯한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귀국을 했던 인물이죠. 해초, 기행문에서 천축국을 소개하였다. 그쵸? 이 해초가 바로 남긴 이거죠. 이 사람 8세기 통일신라의 승려고요. 당나라도 갔어요. 당을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도 갔어요. 인도와 주변국들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5번으로 간다. 반드시 불교는 승려와 함께 어떻게 해라 얘들아? 시기와 한 활동, 특히 책이 있다면 책, 저술은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온대. 인도면 최고고. 이런 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안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특에서 주구장창 정리했고요. 수능 완성해서 또 정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14번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에요. 동아시아사가 굉장히 관계사를 중시 여기는 학문임에도 그런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청나라 단독 문제, 약간 세계사틱한 그런 문제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조,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라고 하는 이 최고의 전성기 황제 이름을 다 줘버렸어요. 강희, 옹정, 걸륭제. 이때 진짜 최고 전성기였다. 이미 나왔고 얘들아. 17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18세기에 3억 명까지 갔어. 세기까지 줘버렸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강희, 옹정, 걸륭이고요. 그렇게 인구 부양이 가능하게끔 이러한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인구 부양이 또 높아졌어요. 이 왕조 어디예요? 청이에요. 청대 얘기라는 게 딱 돼요. 그럼 청이면 청왕조에서 있었던 사실 그냥 고르면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사 문제 같기도 한데요. 정답 뭘로 갈까요? 한번 볼까요?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조선 광해군 때 실시돼가지고 100여 년 걸려서 어떻게 해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죠. 이건 조선 얘기고요. 조선 후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카마치가 발달하였다. 조카마치 도시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실제로 뭐 생코쿠 시대부터 나타난다라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조카마치를 얘기할 때는 에도막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죠. 이건 일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 맞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슈고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슈고, 치안을 담당하는 슈고가 나와요. 토지와 관련된 지토가 나오고요. 치안을 담당하는 슈고가 나온다. 이거 얘들아 중요하다. 가마쿠라막부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12세기 말에 만들어진 가마쿠라막부 얘기가 되겠고요. 1조 편법이 처음 시행되었다. 이거는 명대,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3번 보겠습니다. 사고전서가 뭐냐? 이 청대에, 그것도 어느 시대냐면 걸륭제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모든 책들을 죄다 수집해서 만든 총서라고 생각하면 돼.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경사자집, 뭐 경전, 역사, 뭐 할 것 없이 죄망라해가지고 죽어라 고되게 만든 총서야. 이게 걸륭제 때거든. 이 사고전서 편찬 늘 나오는 선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대 요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가는, 뭐 지금 관계사고 뭐가 없이 그냥 청대 하면 14번에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척만 알면 되는 문제였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9강에서 16에서 19세기 동아시아사를 정리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미추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에요. 조선의용대 그리고 지금 이 미추친 이 전쟁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친구들이라면 얘는 중요하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13강의 내용인데요. 그렇죠? 침략전쟁의 확대와 국제연대 그쯤 제목이 되었을 겁니다. 주구장창 나와요. 한국사에서도 나왔고요. 동아시아사에서도 나옵니다. 특히 조선의용대는 한국사에서도 김원봉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지금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면서도 이 국제연대까지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조선의용대가 한커우에서 성립이 됩니다.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지금의 독립군 세력이죠. 1938년이에요.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게. 이걸 누가 해내느냐? 김원봉. 밀양 사람 우리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진짜 독립운동가들 중에 우리가 정말 투탑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김원봉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만들었느냐? 여기서 지금 설명이 쫙 나오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자는 르거우차오 사건에 이르러 마침내 중화민족의 강렬한 저항을 만나게 되었다. 이 르거우차오 사건으로 직접 촉발된 이 전쟁에서 나오죠. 르거우차오 사건은 1937년에 베이징 근교에서 지금 일본군과 중국군의 양군이 충돌한 사건인데 이거를 사실은 일본이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과 전면전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입니까? 이걸로 촉발된 이 전쟁, 이게 바로 중일 전쟁이에요. 이 중일 전쟁이 1937년에 터져요. 7월에 터져요. 그리고 사실은 안 끝나요.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게 일본의 목표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쫙 가요. 됐어요? 그래서 조선민족은 이 중일전쟁에서 응당 중국의 편에 서서 중국의 항전을 지지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 형제와 함께 정의로운 항일 전선을 향해 달려갈 거래요. 우리는 일치 단결해가지고 지금 중일전쟁 때 일본이랑 우리도 힘을 합쳐서 지금 중국이랑 힘을 합쳐서 일본에 같이 저항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거야. 중일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조선의용대는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 얘기로 가보자고. 중일전쟁 터졌어. 그런데 계속 국민당, 공산당 대립하고 있겠니? 아니지. 일치 단결해서 지금 항일 전선에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1937년 9월에 뭐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 싸울 때 아니라는 거야.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일본과 맞서겠다라는 것이고요.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해 12월에 난징 대학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항일 투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때부터 발발해서 지금 가는 중일전쟁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만주사변 31년이고요. 만주국 수립 32년이죠.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하고 난 다음이니까 정답 2번으로 갈 것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북벌을 완료했대. 베이징까지 다 차지하고 끝낸 게 1928년의 일이 되겠죠.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개시되었대요. 중국 국민당이 탄압해요. 그래서 루이진에서 출발하는 게 1934년입니다. 예난에 도착하는 게 1936년의 일이 되겠고요. 5번 프랑스에 저항한 근황운동이 시작되었다. 1885년 관료 학자 다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이 베트남의 함응이라고 하는 이 군주가 프랑스에 맞설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188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제2차 국공합작.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미추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변법자강 운동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약간 세계사 문제처럼 지금 출제가 좀 되긴 했는데요. 이게 몇 강이냐면 12강일 겁니다. 12강인데 12강 처음에 변법자강 운동이 나와요. 청일전쟁 패배하고 기존의 양무운동의 한계를 확실하게 느끼면서 강유에이와 량치차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과거 시험 원래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 갖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황제한테 과거제를 개혁하자. 그리고
입헌군주제로 가자. 기술만 깔짝깔짝 받아들여서 안 된다. 입헌군주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황제였던 바로 이 광서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이 개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해가 무술년이에요. 그래서 변법 자강운동을요. 무술변법, 예. 이렇게 표현도 해요. 왜? 그 해를 얘기해요. 이 해가 언제냐면 1898년입니다. 1898년에 변법자강운동을 얘기하는데 이거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짱짱한 서태후가 있어요. 이 서태후라고 하는 사람은 청나라 황제 한풍제의 후궁 출신이었는데 동치제 때부터 섭정을 하고 막 이래갖고 권력을 자그마치 거의 한 50년 가까이 갔던 엄청난 세력인데 지금 이 광서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들의 인재들의 막 제안을 받아들여서 뭔가 개혁하려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보수파들과 서태후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바로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막 야반도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 망명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엔 실패하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가요? 세계사에서도 답지로 가끔 쓰입니다.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무술변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갑신정변 1884년의 일입니다. 양모운동 1861년부터 우리가 언제까지라고 얘기해요?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그 한계 때문에 나온 게 사실은 그거 갖고 안 된다 한 게 이거니까 아니고요. 일본에서 자유민권운동 1870년대에서 80년대에 뭔가 우리가 그런 국방이라던가 징병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징세라던가 이런 의무를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리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게 1870년대, 80년대가 되겠습니다. 판보이 쪽에 동유운동을 모범으로 삼으려면 동유운동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동쪽으로 지금 유학 보내는 거야. 가서 배우라고 어디 가서 일본 가서 배우라고요. 언제 사실은 1900년대에 이 러일 전쟁 시기 요 시기부터 이 일본에 대해서 가서 배우고 이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 동유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1900년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갑니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요. 청일수호족이라고 하는 답지가 이미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게 느낀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찬찬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그런 건 청일수호조교 나왔을 때 그게 불과 지금 1, 2년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그게 2018학년도 수능이었을 거예요. 청일수호조교랑 조일수호조교, 강화도조교랑 같이 나와서 이미 친구들이 1871년 청일수호조교를 거의 다 암기하고 있는데 6월 모평이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청일수호조교 연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다만 가가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미일화친이야 미일수호통상이야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서 정리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로 수입, 국내로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본 관청에 관세를 납부하고요. 근데 지금 누구와인지가 잘 안 나와 있잖아. 6조를 봐야 되겠죠. 일본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이 일본법이 아니라 미국 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한 뒤 미국의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사재판권이죠. 치외법권이죠. 와, 이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관세를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1854년에 화친이고요. 하나가 1858년에 수호통상이에요. 맞죠? 처음이 화친이었고요. 이 처음에 화친 조약에서는 딱 그 얘기만 해요. 최애국대우 얘기하고요. 그리고 항구 몇 개, 두 개 얘기하고 가요. 시모다 하코다테. 그리고 4년 뒤에 어떻게 하느냐? 추가로 항구를 더 개항해라. 요코하마, 가나가라고 표현했지만 추가로 항구를 더 열어라 라고 하는 얘기 4개. 그 다음에 뭘 더 얘기하느냐? 이때 영사재판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는요. 밀화친이에요? 밀수호통상이에요?
밀수호 통상이 되는 거죠. 1858년에 체결한 밀수호 통상이 되는 것이고요. 날을 한번 볼까요? 부산 그리고 나중에 지정하는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한대요. 이게 부산, 원산, 인천 나중에 그렇게 픽스가 되죠. 세 개 항구의 개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가 되겠습니다. 1876년 우리가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배우고요. 정식으로 조일수호 조규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10조 보겠습니다. 역시 일본인이 조선인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한다?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자신들이 당한 거 그대로 사실 형사재판권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 사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858년부터 187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면 되는 건데요. 신축조약이 맺어졌다. 의화단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1901년에 맺으니까 안 돼요. 이거 내용 중요합니다. 예. 베이징에 이제 외국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한 바로 그 내용이 1901년이고요. 응호의 낭토가 성립하였다. 19세기 초입니다. 예, 1800년대 바로 초반에 예, 성립이 됩니다. 1802년이고요. 동학농민운동 1894년의 일입니다. 아니고요. 청일수호조교 1871년이죠. 사이 시기 맞고요. 예, 이거 연도 외우세요. 대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 1889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청일수호조교고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청일수호조교는 청과 일본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하였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가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이거는 14강 서구문물의 수용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고요. 한 번은 정리하셔야 되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는 난징조약으로 개항한, 난징조약이 1842년 1차 아편전쟁에서 패하면서 체결한 조약이었는데 이때 개항한 바로 이 도시를 답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개가 있었던 황푸강가에 와이탄에 와 있는데 아직도 그 와이탄에는 그 당시에 서구식 건물들이 있어. 예. 오후에는 100년 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청사 건물 갈 거야! 나왔어. 야,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야.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어디야? 상하이잖아, 상하이. 상하이.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 찍으러 갔던 바로 그 상하이잖아. 상하이가 시험에 나오면 정답이 뭘로 가? 여기서 영국 상인이 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창간해서 1872년에 연도 외워버려. 1949년까지 꽤 길게 간 신문이에요. 이거 수능 특강에 날개단에 턱하니 사진까지 신보 해갖고 연도까지 나와. 해야 돼. 정답 5번으로 가고요. 영국이 할양받은 곳? 영토를 지금 떼어준 거예요. 홍콩이나 주롱반도 얘기가 되겠죠. 경사대학 땅 수도에 위치합니다. 베이징이고요. 무로마 치막부가 세워진 곳 무로마치겠죠. 예, 뭔 소리야 지금 얘들아. 이거 일본이고. 그 다음에 4번. 일본 최초의 철도가 부설된 곳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를 오고 가잖아. 1872년에. 이거 14강의 대표적인 철도 문제에 늘 나오는 선지잖아. 정답 5번으로 갑니다. 사진 봐. 여기가 황푸강가에 그거야. 서구식 건물이 그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 촬영 갔던 여기가 그 황푸강이라고. 이게 강이에요, 얘들아. 지금은 여기에 막 상하이 랜드마크가 되는 막 동방명주부터 해서 막 쫙 있지. 그 맞은편이 바로 그 서구식 건물들이 쫙 들어섰던 그 와이탄이야. 여기가 상하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바로 그 곳이에요. 원래 외부에서만 찍게 하는데 그 EBS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을 갔을 때 1층에 요 입구까지 여기 김구 흉상이거든. 여기까지는 오케이 해주셨어.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니. 상하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올해 임시정부 100주년이에요. 상하이까지 딱 연결하는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9번은요. 15강에 해당하고요. 이거 별표 좀 칠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특강이 사실은 이 연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았던 건 인정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고요. 아마 최고 난도로 생각하고 출제자들이 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우리가 뭔 수로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 아니고요. 우리 좀 천천히 볼게 얘들아. 지금 일부 세력은 우리의 계속된 승리에 도취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프랑스군의 철수에만 관심을 갖고 프랑스의 그 책략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북위 17도선의 군사분계선에만 분노할 뿐 미국의 의도는 또 알지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우리가 공화국을 수립하였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야, 얘들아. 이게 사실은 핵심이야.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장만이 아니라 국제회의장에서도 싸워야 한다. 평화를 위한 투쟁은 힘겹고 복잡하다. 호치민은 이렇게 사실은 해안이 있는 사람이네. 그럼 한번 볼게. 1945년 9월에 호치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해. 이것도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어. 맞아? 일본은 패망했고, 그리고 호치민은 이렇게 지금 수립을 했는데, 문제는 일본 전에 19세기부터 이들을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프랑스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 다시 돌아왔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랑스 군대와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 호치민 세력이 어떻게 한 거야? 전쟁을 치른 거야. 우리가 이거를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트남 독립전쟁이라고 얘기를 해. 자그만 채 언제까지 싸웠어? 여기 나오잖아. 그 대단한 프랑스랑 맞서서 1954년까지 싸워. 어디서 전투를 하느냐? 1954년에 디엠비엠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해서 프랑스군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개박살이 나고 엄청난 전사자가 나타나게 돼. 이렇게 되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군이 이제 졌어.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되면 완전히 끝난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1954년에 9개 나라가 이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제네바 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해. 이게 뭐냐면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오잖아, 본문에. 여기에 군사분계선을 설정을 해. 이 베트남도 굉장히 남북으로 길잖아. 여기에 군사분계선 설정하고 2년 뒤에 총선을 하겠다는 거야. 요 얘기를 해. 이게 지금 다 54년이야.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야. 9년 전 45년도에 우리가 공화국을 수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지금은 언젠 거야? 1954년도인 거야. 선생님이 지금 1945년부터 54년까지 1년의 과정들을 정리해 줬잖아. 지금 현재는 1954년인 거야. 그러면 지금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야 돼. 1954년이야. 그러면 한번 쭉 연도를 보자. 중요한 연도들 다 나오고 있지. 지금 6.25 전쟁 중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바로 그 조약이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야. 이건 진짜 중요해. 수능에 정말 많이 나왔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우리는 6.25 전쟁 죽어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때 주권을 화려하게 회복한다니까. 51년 9월 달의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6.25 전쟁 정전협정 조인이에요.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조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전. 그치? 응? 정전협정 조인. 전쟁이 50년부터 53년까지. 이렇게 기간으로 가는 연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6.25 전쟁이 이때 일어나잖아. 50년 6월에. 그래서 우리 6.25 전쟁 중에 이것도 있었잖아.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 정전협정 조인으로 53년 7월 27일에 끝나요. 그 다음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결성이 1960년이에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수능에 나왔어요. 그럼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바로 뭐냐면 베트콩이에요. 지금 베트남은 남북으로 굉장히 길다 그랬죠. 근데 이 남쪽이 바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들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한 거죠. 이른바 베트콩. 이게 1960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시작입니다. 이건 베트남 독립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트남 전쟁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요청해서 우리가 1964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이때 비전투병을 시작으로 해서 전투병까지 쫙 파병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파리 평화협정 1973년입니다. 여기서 미군이 완전 철수하겠다고, 베트남 전쟁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미군 철수하고 당연히 대한민국 군대도 철수하고요. 그리고 이 북베트남 세력이 사이공을 1975년에 함락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1954년에 해당하는 바로 그 연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2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제네바 협정은 이미 수능에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54년도를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디엠비엠프 전투로 프랑스군을 격퇴했다는 것도 이미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다 학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요번에 틀렸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능 때 안 틀릴 수 있으면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 틀렸는데 이거 틀렸다? 그럼 괜찮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이 문제도 우리 친구들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있는 문제이나 이거는 몇 년 전 수능에 정확하게 비슷하게 기출이 됐어요. 정말 정확하게. 꽤 옛날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기출한 2개년, 3개년 푼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건 가장 대표적인 수능 기출 문제 그대로예요. 가가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19세 대학생 붉은 완장을 버리다. 역사극인 해서파관에 대한 평론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이거는요. 구문화, 구사상, 구풍속, 구습관에 타도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하죠. 실질적으로는 마오쩌둥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권력투쟁이었대요. 베이징한 대학생은 홍위병 집회에서 있었던 마오쩌둥의 연설에 크게 실망하고 어쩌고. 그는 홍위병이 앞장서고 있었던 이 운동은 올바른 대중운동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오쩌둥 반대파 숙청하는 운동이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은 필수 요소죠. 마지막 16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16강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문화대혁명이에요.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문화대혁명의 목표는 순수하게 원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을 제대로 세울 것이다.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자본주의는 물러가라. 그 다음에 봉건적인 악습들은 물러가라. 였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뭐였어요? 반 마오쩌둥 제거예요. 거기에 앞장선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홍위병이라고 해서 정말 그 당시 뭐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예술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숙청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자그마치 언제였느냐?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 죽고 난 이후에 사실은 4인방 처단되면서 그렇게 끝이 나게 돼요. 10년이라고. 이게 기간이 길잖아. 그래서 시기 문제로 자주 나와. 이 10년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어떤 일 이렇게 해서 출제가 많이 돼. 정말 많이 돼. 여러 차례 나왔는데 옛날 문제 기출이었다고 내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 중국과 일본이 수교하였다. 중국과 일본 1972년에 중일공동성명 체크합니다. 중일공동성명을 모르겠는 친구들은요. 이거 3월, 4월 모의고사 중에 한번 나왔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15강에 나오거든요. 중국과 일본의 수교 내용을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 72년이니까 기억은 정답이 되겠죠. 니은 가보겠습니다. 타이완의 계엄령이 해제된 거는 명확하게 수특의 연도 나오고요. 이거는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87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있어요. 이거랑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국에서는 유신체제가 시작되었다.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기입니다. 1972년 10월 유신.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국회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해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의결해서 공포되고 통과되고 국민투표 거치고 이때부터 유신체제가 시작됐죠. 1972년의 일입니다. 10월 유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리을입니다. 베트남에서 도이머이 정책이 채택되었다. 1980년대 후반이라고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1986년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기억과 디귿입니다. 기억 디귿이면 몇 번일까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5번, 17번, 19번, 20번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난도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사는 작년도 6월, 9월 수능 그 난이도 정도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좀 유지를 해서 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6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동아시아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능 때 웃을 수 없습니다. 수능 때는 만점 맞는 것. 그렇게 해서 1등급을 안정적으로 갖는 것, 좋은 표준 점수까지 여러분들 그 세 가지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완성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수능 동아시아사의 실력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친구도 오늘 고생 많았고요. 동아시아사는 끝까지 EBS.